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음주 사고를 낸 가해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다음 달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정 완화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고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네,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고요? 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남녀가 길을 가던 고등학생과 부딪혔어요. 근데 킥보드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요. 네. 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두 명이서 이 킥보드를 탔던 것도 문제고요. 안전 장비나 이런 장치도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음주 사고를 낸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요? 그렇습니다. 킥보드에 타고 있던 이 남녀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참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를 낸 가해 학생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게 된 건데 이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음주운전을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죠. 네.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벌 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 자동차 등입니다, 대상이. 그런데 이 자동차 등이 뭐냐? 이 규정을 보면은요, 자동차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자동차 등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자동차 등과 또 뭐 자전거, 건설기계 이걸 묶어서 또 차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이 전동 킥보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건 도로교통법상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자동차, 차량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에 동일하게 포함되기 때문이겠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전동 킥보드도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지만요. 다음 달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허와 상관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제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해드린 그 중학생들이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면허가 없는 그런 중학생이지만 또 탈 수가 있는 거고요. 자전거 도로를 달 수가 있게 되고, 근데 문제점은 또 안전장비, 헬멧 같은 것을 착용해야 되는 의무도 없습니다. 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전동 킥보드로 바뀔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킥보드가 정말 수십 대가 한 번에 다닌다고 하면 글쎄요, 이 안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더욱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뭐 지나다니다 보면 뭐 최근에도 이제 점점 이제 많이 빠르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전동 킥보드가 꽤 이제 인기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음 달부터 이거 다 탈 수 있다, 자전거도로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는 타봤다더라, 누구는 어디 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 이 전동 킥보드를 탔고 뭐 정말 스릴 넘치고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타고 싶거든요. 뭐 단체 대화방이나 이런 데 사진도 올라오고 뭐 경험담이 올라오게 되면은 타고 싶게 되고 타길 원하게 되고 또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진짜 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전 장비가 미비한 이런 전동 킥보드가 계속 퍼지다 보면은 사고가 많이 일어날까 봐 또 특히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 또 학생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또 영웅 심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서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자랑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인도 통행이 금지된 전동 킥보드인데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은 일반 차도로 달려야 한다는 건데 운전면허는 고사하고 도로교통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정말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저도 첫째 아이가 내년에 중학교를 가는데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법이 허용한다는데 막기도 쉽지 않아요. 네. 우선 이런 일의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보거나 네. 아니면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고요. 또 하나 위험하긴 하지만 뭐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위험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이건 어찌 보면은 현실에 대한 그 판단과 또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또한 굉장히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해주면서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 네. 이제 균형이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쉽지 않죠. 네. 전동 킥보드에 대한 조금 더 좀 깊은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사고를 고려하자는 채 법을 개정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통계를 좀 봐야 됩니다. 이러한 그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용 이동 장치 교통사고, 네. 이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는 117건이 보고됐고요. 그 다음에 벌써 약 2배로 늘었고 또 작년에도 또다시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 보급이 더 활발히 되면서 사고 역시 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상에 뭐 안전모 착용 의무나 뭐 2명 이상 동승 금지 등 내용은 있어요. 네. 하지만 위반 시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또 이럴 때 처벌 규정이 아닌 뭐 과태료 등의 규정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위반하면 부모가 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압박감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불법 개조도 어렵지 않게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제 처벌을 이제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효성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경찰이 처벌 방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봐서 합의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충돌로 인명피해를 내면 처벌하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뭐 스쿨존이나 음주나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 어린이를 친 경우에서 가중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통수단, 운송수단으로 본다면은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면 좀 더 다른 수단을 사용하거나 좀 이용을 꺼릴 수 있죠. 하지만 특히 지금 젊은 층에서는 이게 일종의 놀이 또는 재미 또는 새로운 신선한 물건 네. 이렇게 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러한 그 전동 킥보드에 대한 어떤 호기심, 흥미를 억제하는 데는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정위 역시 이제 안전대책 강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알렸습니까? 네, 그러니까 판매 업체, 대여 업체에게 헬멧 착용 같은 그러니까 이용자 준수사항, 또 위험성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이 들어갔고요.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규정 위반한 사업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강제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면허가 없는 고객에게는 킥보드 대여업체가 안전교육을 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허용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안전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정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는 저공해 미래형 이동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수단의 핵심 가치는요, 안전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이어갑니다.